310페이지 정비법 보겠습니다. 310 정비법. 그 용어정의 한번 보면요. 용어정의에 거기 맨 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하는 게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가지가 있죠. 또 하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정비 기반시설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도 봐야 되고 공동 이용시설도 봐야 돼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어때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 낡고 좀 위험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 노후 불량 건축물인 것들, 그것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아니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역시 여기도 이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이 좀 부족해서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다. 개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으로서 이것만 읽으면 안 되고 뒤에까지 다 읽어봐야 되고요. 만약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어쩌고저쩌고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러면 도시 저소득 주민만 읽어도 돼요. 그것만 봐도 뒤는 개선 사업밖에 없어요. 근데 개선 사업을 물어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맞아야 되니까 다 읽어야 되고, 저소득 주민, 도시 저소득 주민 하면 뒤 연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렇죠. 근데 이제 도시 저소득 주민이 답으로 처리되는 가능성은 잘 없고요. 거기 이제 정비 기반시설과 노후 불량 건축물의 상태,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많고,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여기는 이제 극히 열악한 게 아니고 열악하고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것들이 열악하고요.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위에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런 여기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도 정비 개선하고 도시환경도 정비 개선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주거환경 개선만이 아니고 도시환경 개선에 해당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아파트 건축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고 상가, 공장, 산업단지 개선하는 것, 이것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야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는 양호합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비 기반시설은 문제가 없지만 건축물이 문제죠. 건축물. 무슨 건축물이요? 공동주택이 노후 불량 상태가 됐을 때 이걸 개선하기 위한 것이 재건축 사업에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요. 여기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재개발 사업은 여기는 여기도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있죠.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기만큼 밀집되지 않죠. 여기보다 좀 낮습니다. 상태가.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도 얘보다 좀 낮습니다. 이제 여기는 또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는 충분하면 열악하지 않습니다. 정비 기반들은 양호한데 뭐가 문제예요? 노후 불량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상업적, 공업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도시 저소득 주민이 그 집단 거주한 지역으로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고, 정비 기반시설은요 극히 열악하고, 그래서 여기는 산통제 전에 무슨 연탄 배달 갈 때 손수레도 못 가고요. 지게 지고 가야 되고, 자기가 한 장씩 사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수도 같은 거 안 나왔어요, 이런데. 저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저기 왕십리에 다녔는데 금호동 여기 놀러 가면 놀기는 좋아요, 이제. 뭐 산에 있고, 뭐 뱀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위에 가면. 그런데 이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죠. 도로 상하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뭐 다 재건축 뭐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서 다 지금 이제 개선이 됐죠, 이제 그쪽에. 자, 이것이 이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하나 있었는데 시행 방식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었는데 여기는 사업의 종류 자체가 세 가지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근데 이게 지금 종류가 딱 5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도 많고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작년에 나와도 또 나올 수 있고, 올해 나와도 내년에 또 나올 수 있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한 이런 정비 기반시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이런 무엇인가 물어보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마구잡이로 때가 닥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막 하다 보면 주택의 수요 공급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언제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돼요. 그게 정비 기본 계획이야.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인데 말이 너무 기니까 그냥 기본 계획 이렇게 법에서 아예 줄이는 거예요. 제가 줄인 게 아니고 법에서 줄여놨어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자, 이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이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행할 때가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쪽이 개선이 돼서 처음에는 여기서 개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여기를 개선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아니면 무슨 어떤 뭐 건설업자가 가지고 이걸 개발해 놨습니다.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이 나중에 정비구역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개략적인 범위,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을 언제 시행할 것인가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 있어야 돼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이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멀리 내다봤을 때 남양주시에 어디에서 언제쯤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략적인 범위와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있는데, 즉 이 정비 예정구역, 여기 정비 예정구역이 아직 정비구역 된 거 아닙니다.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 계획을 나중에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정비 기본 계획이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이 정비 예정 구역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이 정비 계획 수립하는 것이 바로 정비 구역 지정하는 겁니다. 정비 구역 지정하면 고시를 하죠. 그래서 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자 전에 시행 방식을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겠는데,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이게 사업 시행 계획. 이제 여기서 정해준, 여기에 따라서 여기서 정해준 정비구역에서 언제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아파트는 몇 세대를 몇 평짜리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 대략적인 내용이 있겠죠. 언제 공사 끝낼 것인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이거를 인가를 받고요, 고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군수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시장 군수등에 인가를 받고 고시라면 이제 여기서 예정했던 아파트라면 뭐 꼭 아파트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는 아파트 아닌 거 상가 건물 같은 거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도 뭐 꼭 아파트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이 아파트니까 이제 아파트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아파트에 규모라든가 세대수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분양 절차를 밟아서요. 이건 이제 조합원 분양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반 분양도 하게 되는데 일반 분양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 절차에 따른 거고 지금 이제 조합원 분양 시험을 통해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도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합니다. 그런 이제 기존에 건축물들이 있었죠. 노후 불량 건축물. 이거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하고 이제 새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 군수등에게 준공 검사를 받아서 준공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 이제 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시장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죠. 소유권 이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관리 초원 방식에 따른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환지 방식도 사업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리 초원 방식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물어보니까 이제 관리 초원 방식을 한 거고요. 조금 이따 사업 시행 방식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제가 뭐 한 예로서 울산 같은 경우에 10년 단위로 몇 년 전에 보니까 한 88군데가 있었어요. 10년 단위로. 그럼 어느 한 해에 몰아가지고 50개를 한다. 이런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배분을 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는 주택의 수요 공급을 위해서 언제쯤 이 사업을 언제쯤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미리 어디에 있어요? 기본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사업을 하는데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이게 방향을 제시해서 이게 수립되니까 10년 단위, 5년 타당성 똑같이 계획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광역시 같은 경우에 한 90여 군데가 있으면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의 경우에는 한 50여 군데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구리시 같은 경우는 뭐 한 30여 군데 있다고 치죠. 그럼 군 같은 경우에는 뭐 10여 군데, 20여 군데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낙후된 군 같은 경우는 뭐 그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고요. 10여 군데, 20여 군데 있는 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은 수립하는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까지예요. 군수는 수립하지 않는다. 여기는 10년 내다봐도 그렇게 많은 정비 사업을 할 곳들이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기본 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 없이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개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닥쳐서 정비 계획 수립해서 하면 돼요. 군에서는. 근데 도시에서 그보다 군보다 큰 몇십 군데 있는 그런 도시에서 필요할 때 닥쳐서 이 허둥지둥 정비계획 수립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주택시장이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이거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너무 양이 많아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거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또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또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그래,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는요, 이 사람들이 수립하게 되는데, 주민들 의견 듣고요,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고시하고, 관련서를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뭐 국가계획 관리면 국장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정비사업 같은 것들은 국가계획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이 하진 않습니다. 뭐 천재지변이 있다고 해서 국장이 하는 거 없어요, 여기는. 국장이기 다만
보고합니다. 국장에게. 이것도 이제 주택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것들이 다 주택법하고도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이 그랬기 때문에 국장에게 보고는 해야 돼요. 여기서 결론부터는 이것도 국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는 이제 국장이 국가기관을 한다 이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국장에게 뭐예요? 보고한다 이 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닌데 지문 중에 뭐 나올 수 있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체크 한번 하셔야 되겠고요. 주민들 의견 들을 때 며칠간 공람을 시킵니다.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서 주민 의견 듣는 거예요. 공람 기간 동안. 지방의 의견은 보통은 이제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비법은 정의 많아서 조금 늘어져요. 그죠? 뭐 친구 간에도 연인 간에 정이 많은 사람들은 헤어지자고 가자고 해놓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죠? 이제 가자 그랬다가 30분만 더 30분 늘어져. 정비법은 정이니까 정비법이 뭐야? 정이라서 좀 늘어져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면 돼요. 이건 좀 늘어지는 게 좀 맞습니다. 여기서도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법을 지정하려면 주민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데 여기는 이제 늘어져서 정이 많으니까 30일. 보통 며칠이었어요? 14일인데 여기는 30일이에요. 지방의 의견도 이제 60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협의 심의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뭐 여기도 고시연락 같은 거 시험에 답으로 나오지도 않고 지문도 안 나올 거고 국장에게 어떻게 해요? 보고한다. 이것도 너무 뻔한 거고 며칠? 60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군수가 대상이 아니고 누구까지? 시장. 그래서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심의해서 고시 열람을 시키는데 여기 있는 시장 중에 대도시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있을 수 있죠. 대도시 아닌 시장. 군수 그러면 안 돼요. 군수는 대상이 아니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 승인. 그럼 도지사가 승인하면서 이제 협의 심의해서 승인해 주는 거죠. 뭐 이게 도지사가 승인할 때 협의 심의한다.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그냥 맞는 말로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도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기본계획의 경우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이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정비 사업을 행할 곳이 그 도시에서 상당한 정도 있을 때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시 중에서도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도 뭐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공부했었는데 여기서도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면제해 줄 수가 있어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을 면제해 줄 수가 있어요.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도시는요. 면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구가 50만 이상인데 상당한 정도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울산까지 말한 거예요. 한 50여 군데는 있지 않겠느냐, 대도시라면. 아니면 적어도 30개, 40개는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을 어느 하나에 몰아서 10개씩 한꺼번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배분한 게 뭐예요? 정비 기본계획이거든요. 대도시 면제하면 안 돼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 인구가 뭐 군과 별 다름없는 군보다 더 왜소한 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이제 소멸될 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도시 아닌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 면제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요거는 까먹더라도 군수가 없다는 건 까먹으면 안 되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하는 건 그것도 이제 아셔야 되겠고.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군수는 아까 안 했는데 군수를 포함해서 정비계획 수립은요. 별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입안권자 이런 말 해요. 입안을 해서 이 별별 시장 군수는 자기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준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장 군수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뭐 도지사 승인받는다. 이거보다 얘가 더 중요해요.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이제 신청해야 되고, 그럼 이제 서울에서는 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정한다는 거예요. 남양주시장은 자기가 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지만 정비구역도 직접 정하고, 구리시장도 정비구역을 자기가 정합니다. 다 대도시는 아니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장군수도 직접 지정한다.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얘를 잘 기억해 놓으면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계획 수립해서 지적하는 거 절차 한번 봤습니다. 여기도 주민 의견을 듣고요. 며칠 공람시킨다고 했죠? 30일 이상에는. 왜냐하면 아까 정비 예정구역은 내가 여기 안 사는 사람도 관심 있으면 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에요. 앞으로 뭐 언제 할지 몰라요. 정비구역은요, 내가 직접 관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이상 공람시켜야 돼요? 30일. 그리고 이제 의회의 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치고, 협의가 있네 없네 신경 안 써도 돼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고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글자 까먹더라도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정해서 고시하게 되면, 이 정비구역은 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돼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이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돼요. 이 정비계획에도 당연히 용건, 용이,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하는 내용도 다 있어요. 정비계획도. 그것이 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본다. 네, 이제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구단위 계획에 우리 법에서 이제 정비계획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그건 이제 정비계획에서 필요한 계획이 10가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10가지를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다 포함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이 지구단위 계획은 정비계획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거꾸로 돼요, 이제. 그러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되려면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비계획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을 때, 정비계획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있는 내용들 필수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용건, 용이, 기반시설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 전제 조건 틀리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무 어려우면 얘는 얘고 얘는 얘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는 경우는 뭐 잘 나오진 않고요. 얘는 얘가 돼요. 도시적으로 의지할 필요는 없죠. 도시역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개발구역은 도시로 의제를 했잖아요. 도시역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의제했죠. 여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비 계획까지 한번 봤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용어 정의 몇 개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자, 그래서 여기는 정비 여기 그 주관경 현수사업은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이 있는데, 이게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했죠.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행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랬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붕괴되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물, 이것은 답으로 아니고 그냥 지문적인 심심함을 하나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훼손되어 있다, 멸실되어 있다, 붕괴되어 있다, 아무 말이나 하나 선택해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축물 중에서 쉽게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 하시면 돼요. 근데 들어가서 뭐 살아도 되겠다 하면 노후불량 건축물 아닙니다.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이에요? 확보된 건축물이에요?
아니한 건축물 뭐 이런 것들 그냥 어쨌든 싫으면 노후 분량 볼 것도 없고요. 다른 것들에서 3번 이런 거 참고 삼아 말했었는데 예를 들어 3번 같은 것들이 이제 노후 분량 건축물이 맞는 말로 나오기 위해서는 3번 같은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면서 쭉 써주고요. 그리고 다음 요건도 다 써줘야 돼요. 1번, 2번에 하나 어떤 하나를 써줘야 돼요. 너무 길죠. 그죠? 공부한다고 기억할 수도 없어요. 물론 가끔 시험에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은 노후 분량 건축물과 관련된 법조문의 일부이다. 괄호에 맞는 것은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양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공부하고 우리가 감당 가능한 것만 본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살기 싫다 그러면 노후 분량 건축물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1번과 2번 참고삼아 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서 도시미관을 처리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노후 분량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거는 그렇게 아주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맞는 말, 틀린 말 다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처리하거나 뒤는 이제 보지 말고 도시미관을 처리한다 그러면 1번이나 2번에 연결되면 노후 분량 건축물이라는 것인데 2번이 나올 가능성은 잘 없고요. 준공된 후에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경고한 건축물 그랬죠?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랬어요? 20년 이상 40년 이하 30년 이하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후 분량 건축물 도시 미관에서 미관은 몇 대가 미관이 좀 수려하다고 했어요? 20에서 30 이하 20에서 30 이하가 미관이 적고 얼마 이상 되면 보수를 해야 돼요? 40. 그래서 위에 3번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해당 건축물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 건축하는 비용보다 뭡니까?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후 분량 건축물이다. 근데 이렇게만 읽어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와 함께 위에 있는 말들을 같이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맨 밑에 있는 도시미관은 맞는 말 나올 수도 있어요. 걔는 20, 30 하면서 뭐 한 조금 길게 나오는 지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길긴 길어요. 사실은 긴데 약간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1번만 쓰면 안 되고 4번에 있는 본문을 써놓고 동그라미 1번을 같이 써야 맞는 말이 노후 분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맞는 말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틀리게 나올 겁니다. 미관은 몇 년? 20 이상 30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40을 낼 가능성이 많고요. 위에는 어차피 그 동그라미 3은 틀리게밖에 안 내요. 틀리게밖에. 걔는 맞는 말 내려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보수 보강, 보수 나오면 40인데 다른 숫자 여기는 20 이상 30이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주의해서 미관은 20 이상 30, 보수는 40 이렇게 가지고 이제 팔아. 자,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을 공부했어요. 그죠? 근데 정비구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니까 정비기반시설 그러겠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뭐가 있겠어요? 여기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이라든가 공동구. 공동구는 거기에 전기, 통신, 가스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공급하는 구덩이를 말하는 거죠. 지하 배설물, 공동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녹지, 공원하고 비슷하죠. 공공공지, 공원과 비슷하고, 하천, 광장, 공원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얘만 보면 외울 수 있지만 또 주택법에 가서 또 부대시설하고 보면 또 헷갈리니까 외울 수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보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스 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그거는 보지 말고 보는 순간 너무 헷갈려서 안 되니까 보지 말고. 이런 것들 이제 정비 기반시설. 그나마 우리가 기반시설에서 공부한 것들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설마 공항, 철도 이런 거 안 내요. 철도 같은 이제 이런 데 지나다닐 필요 없겠죠. 공항 같은 거 필요 없겠죠. 항만 이런 거 안 내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구나 하면서 그냥 읽으시라는 거 그 정도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것은 공동이용시설이죠?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하는 것도 공동이용시설. 또 있죠.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도 공동이용시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다음 중 공동이용시설인 것은 아닌 것은 정비기반시설인 것은 아닌 것은 물어보게 되는데 그럴 때 얘네들을 두 섞어서 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알고 들어가자. 그랬죠? 둘 다 뭐 대충 뭐 흐리멍텅이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면은 적군 중에 아군 하나를 정확히 알면 적군이 아니면 아군이고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고 하는 거죠. 둘 다 어슴푸레 알아가지고 쏠까 몰까 하다 보면 내가 총 맞아 죽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마작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말했었죠. 외울 때 마작하면서 놀다 보니까 밤새 놀게 되는데 밤새 놀더라도 세수는 하고 놀자고 했죠. 어디서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세수하고 놀마작 그랬어요.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세수하고 놀마작. 기기적으로 외워야 돼요. 이거 비슷하면서 공동이용시설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 중에 뭐 공원이라든가 공공공지 이런 게 붙어 나올 거예요, 이제. 아니면 다음 중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것은 그럼 이제 또 거기서 이제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세수하고 놀마작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 있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고. 주택단지는 전에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이거 유학집에서 한번 주택부 보고 나서 보는 게 조금 더 나으니까 다시 유학집에서 보겠고요. 9번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는데요. 네모안에 보시면 주관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 가지 사업,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손드세요. 그럼 토지 소유자도 손들고 건축물 소유자도 손들고 지상권자도 다 나도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손드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책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다 가진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여기에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럼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거를 건축물도 A가 가지고 있고 토지도 A 소유예요. 여기는 건축물은 B의 소유인데 토지는 C 소유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별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토지는 이제 D1 2, 3가 공유를 하고 있고 여기는 E는 토지 소유자인데 F가 지상권자입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손드세요. 그럼 이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 B도 토지 등 소유자, C도 토지 등 소유자. 이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인데 몇 명입니까? 한 명,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 E도 토지 등 소유자, F도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근데 나중에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는 여기 E와 F를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들어가요. 이 사람도. 물론 저 뒤에 가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분양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 F에 대한 분양 신청 자격을 원래 재개발 사업에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물론 이 사람에게 남은 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상권자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에서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일반 분양 대상이지. 근데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뭐 보상을 받는다라든가 하는 문제에서는 이 사람도 분명히 발언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상권자.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여기는 주관경 개선 사업, 여기는 재개발 사업, 여기는 재건축 사업 그랬죠.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서는 양호하고 노후 분량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주택 단지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기 이제 정비 예정 구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제 주된 도로가 있고 이 재건축 사업을 주된 도로하고 아니 재건축 사업 그 주택 단지에 진입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여기 주변에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토지라든가 여기도 건축물 같은 것들 있을 수 있고 뭐 축사나 창고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게 재건축 사업이 주택단지를 전제로 한다고 해서 재건축 정비구역을 주택단지 안쪽 이렇게 주택단지 안쪽 여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이 부분도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하는 게 훨씬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유리하겠죠. 그리고 뭐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이게 더 나을 거고요. 여기 놓아두고 여기 개선하는 것도 여기도 뭐 별로 마땅하지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정비구역은 주택 단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택단지 외의 지역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저기서 분양 신청 같은 거 할 수 있게 되는데 조합원이 되고 분양 신청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토지만 이거 건축물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 뭐 토지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혼재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주택단지 안에 갑을 병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죠. 대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서는 다 A와 같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밖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는 여기저기 이런 거 섞여 있으니까 똑같이 취급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고 볼 수 있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나 여기서 창고만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 뭐 뭡니까 창고 뭡니까 무슨 아주 허름한 그런 판잣집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보너스로 취급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하고 대등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라고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다. 이 사람 뭘 어떻게 읽었죠?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 사람하고 대등한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다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제를 해주더라도 사실은 뭐 시험에서 여기까지 안 나오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국공유지가 있을 때는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를 해줘요. 여기가 굉장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기 쉽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정리했죠. 여기가 좀 더 확장하면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얘네들보다 얘가 좀 사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개인의 재산권의 어떤 행사의 성격이 강한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재개발 사업은 동의를 안 해도 조합원이 돼요. 이 사람은 반대해도 조합원이 돼요. 여기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중에 동의 한번 다시 할 생각 없냐 물어봐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반대하면 그때는 매도 청구해요. 매도 청구.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여기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 후에 마음이 바뀌면 나 사업에 참여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계속 반대하면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고 또 이 사람 말고 건축물만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 지상권자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 자체가 아니에요.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청구 대상.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 토지만 소유한 사람, 그리고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바뀐다는 거,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서 물어볼 수 있고 이제 단일 문제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에서 이렇다. 정비 기반에서는 무엇이다. 이러면서 하나 해가지고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은 뭐다 하면서 이렇게 종합 문제 나올 가능성도 많고요. 이제 점점 종합 문제를 많이 물어야죠. 요즘에 그게 더 쉬워요. 공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단독 문제 내면 틀리게 해서 아주 지엽적인 이상한 걸 내거든요. 막 불형이 있는 것들, 대통령령이 잘 안 보는 것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종합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공부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맞기가 확보하기가 아주 좋아요. 더 훨씬. 313페이지 이제 정비 기본 방침 있습니다. 정비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해요? 국가에서 이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데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까? 5년마다 10수 5탕.
10수는 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거의 10수에 가까운 분이 있는데, 우리 시험. 다음에 314페이지 이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누구까지 수립합니까? 시장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은 정비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해야 돼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별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 하면은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돼요? 5년마다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5년 지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다 개발을 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개선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이 변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줄긋지 마시고 그거 봐야 의미 없으니 기본 방침,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사업 계획 기간, 인구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 계획, 그리고 토지용,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등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9호나 10호에 있는 것처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 즉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라든가 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즉 정비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이라든가 제가 본 문제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그 문제집의 문제가 다음 중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서 여기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있죠? 이걸 세입자 주거대책 이렇게 써놨어요. 세입자 주거대책은 정비계획이 있거든요. 저도 몰라요. 구별 못해요. 세입자 주거대책과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뭐가 다른 말이죠? 글자만 다르지 내용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문제를 너무나 어거지로 만드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외우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것들 내지도 않고요. 내도 그거 봐도 외워도 틀려요. 시험장 가면 뭐 맞춰 운이에요. 운 그런 것들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억도 안 나고. 또 아주 어려운 게 한 번 나왔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네모에 보면 생활권을 설정해서 생활권별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우리가 이제 무슨 생활할 때는 기반시설 항상 들어가니까 뭐 당연한 거고 주택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생활권별로 주거지를 정비, 보전, 관리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얘는 금방 읽어준 9번과 10번을 안 해도 돼요. 생활권이 정비 예정 구역을 대신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생활권별로 주택 수급 계획과 정비 보전 관리 방향이 정비 계획 수립 단계별 정비 계획 수립 추진 단계별 정비 계획 그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이게 대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도시에서 보면 예로 이걸 9번과 10번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제. 이걸 해놓으면 여기 있는 생활권은 참고사항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참고사항 이 생활권은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 같은 거 좀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약간 더 추상적인 성격이 더 강해.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좀 더 약해져. 오히려 주민들 권리가 좀 더 약해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이제 기본계획 정비 수립 시기가 있죠. 예정시가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걸 정비계획 수립해달라고 요거 입안권자에게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입안 제한을 요구하는 그 숫자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뭐 2순환 때 한 번 했었는데 1순환 때 한 번 했었는데 이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하 그리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말인데 뭐 설명해 드렸는데 무슨 말인가 좀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시도조례가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라 이렇게는 안 되고 시도조례로 3분의 2 이하의 범위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시험장에 찾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하고 나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입안 제한 할 수 있죠. 일단은 일정한 동의 받아서 입안 제한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변경 제한할 때는 3분의 2 숫자가 하나니까 요건 이제 좀 이따 체크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입안했는데 그 내용은 좀 바꿔달라 할 수 있거든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기 기반시설 설치 같은 거 계획 좀 바꿔달라 입안 제한할 수 있겠죠. 그 입안 제한은 이제 3분의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한은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제. 왜냐 이걸 왜 했냐면 이 숫자는 계속 공부했어요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총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반세를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도 개발진흥지구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라. 여기는 면적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인데 토지 등 소유자를 틀리게 안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를 틀리게 안 하니까 그냥 3분의 2 숫자는 뭐 기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총정리 해줄 거고요. 자, 2반 제한할 수 있죠? 2반 제한, 이 시기가 되면 2반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활권 같은 거 설정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좀 이 성격이 권리가 좀 약간 더 약화된다는 의미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는 좀 관리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이게. 그 면이고. 어쨌든 2반 제한 할 수 있다 하는 거. 변경 제한할 때 얼마 동의받으라고요? 3분의 2 동의받더라. 뭐 기계적으로 한번 숫자 종료 나중에 해보겠고요. 근데 그러면서 시험에서는 그럼 이거를 6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7가지를 다 포함해야지 9번과 10번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몇 개를 딱 해놓고 4번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4번. 주거지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기억을 도대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험에. 근데, 문제 나와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기출문제. 어차피 정비 기본 계획조차 안 외워요. 어려워서. 근데 9번 이거 여기를 하면은 여기 있는 정비 계획을 알아야 기본 계획 알아야지 뭘 생략하는 거 알지. 그리고 이제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받으라고 했죠. 대도시 한 시장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승인 받아야 돼요. 경미한 사항 변경은 승인 안 받아도 되겠죠. 그 경미한 사항도 공부 안 해요. 시험에 나왔는데 어차피 이거를 알아야지 경미한 사항인가 중대한 사항인가 할 건데 이것도 다 못하는데 경미한 사항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경미 씨가 계시면 죄송하지만 경미는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요령만 그래서 몇 가지 한다는 거예요. 요령만. 요것도 그래서 뭐 생활권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런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자, 작성 기준 시도지사가 정합니까? 아니죠. 누가 정해요? 국가에서 알려줘야죠.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주민의견 청취.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들 며칠 이상 공람시켜서 의견을 드려야 돼요? 14일. 근데 정비계획은요? 이제 우리 집이 바뀌는 거예요. 며칠? 30일. 이거 우리 집이니까 30일. 316페이지. 여기 동그라미 5번. 지방의회 의견 들어가고 있죠? 여기는 정이 넘쳐서 조금 오래 걸려요. 60일 이내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60일. 양바로 2번 기본계획 확정. 동그라미 2번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고요. 시험에 틀리게 안 할 거고. 그 밑에 우리 책에 경미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시험에서 29회 때 나왔거든요. 29회 때가 막 아주 최근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또 내는데 이게 책에 쓰는데 이렇게 자꾸 쓰니까 이제 아무튼 소비자들이 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소비자가 그걸 모르거든요. 내용을 어떻게 계속 우리들이야 강의하니까 아는데 이게 있어야지 여기 29회 때 것도 다 맞췄구나 이러면서 공부를 이제 이 책을 믿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쓰니까 어려워서 자꾸 꽈락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버려야 되는 거 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람쥐가 도토리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는데요. 왜 심는가 보니까 자기가 숨겨놓잖아요. 땅 밑에다가 70%는 까먹는데 어디가 숨겨놨는지를. 여러분도 이거 공부해봐야 나중에 이게 찾아내질 않아.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이거 내가 표출을 이거 뭐니까 시험장에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도시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비계획을 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딱 쉴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정비계획 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